만약 걷기 대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승만 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대회라면요?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규칙은 단 하나.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바로 거장 스티븐 킹의 공포소설이죠. 훗날, 헝거게임, 오징어게임 같은 수많은 데스게임 장르에 영감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이 부패한 암울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가장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100명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끝없는 걷기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규칙은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잔혹합니다. 참가자들은 시속 약 4.8km 위 최저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절대 멈춰서는 안 되죠. 속도가 느려지면 경고를 받고 경고가 3번 누적되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건 감시병들의 차가운 충고뿐이고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경주엔 결승선이 없다는 겁니다. 최후에 살아남는 단 한 명이 바로 우승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규칙은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악한 목적이 말입니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레이먼드는 정부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개막식과 경기 당일에 늦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차 안에서 레이먼드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아들에게 이 미친 게임을 제발 포기하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를요. 하지만 포기 시한은 이미 지나버렸고 일단 참가한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아들을 죽음의 경기장으로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죠. 레이먼드가 차에서 내리자 어머니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와락 껴안고 오열하죠.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결지에 들어선 후 레이먼드는 첫 친구인 피터를 만납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참가자들과도 하나둘 안면을 트게 되죠.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 대회 운영자인 존 소령이 나타납니다. 그는 모두에게 체력을 아끼라고 충고하죠. 이후 참가자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각자 자신의 참가 번호를 받습니다. 모두가 무작위로 5명씩 한 줄로 정렬됩니다. 소령은 늘 하던 세뇌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민족의 영웅이라 칭송하며 과거의 한전쟁 이후 온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목적은 국민들의 피 속에서 나태함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요. 대회 전체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는데요. 가장 어이없는 점은 정부가 이 젊은이들의 희생이 국가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소령은 다시 한번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잔혹한 규칙에도 일말의 자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규칙 위반 없이 1시간 동안 걸으면 이전에 받았던 경고 하나를 없앨 수 있었죠. 소령의 명령과 함께 100명의 젊은이들은 출발선에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초반 분위기는 꽤나 여유로웠습니다. 다들 걸으면서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들었죠. 오직 주변에 무장한 병사들만이 잠깐의 방심이 곧 죽음이란 걸 상기시켜줄 뿐이었습니다. 5마일 지점에서 38번 참가자가 시계에 한눈을 팔다가 첫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서둘러 속도를 되찾죠. 이 모습을 본 다른 참가자들은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직 체력이 넘칠 때 일부러 경고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경고를 받는 최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그 속도를 유지하면 경고가 사라지고요.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5번 참가자 고이 신발에 갑자기 모래가 들어갑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한 그는 주저앉아 신발을 털어내는데요. 곧바로 경고 2번이 연달아 주어졌지만 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신발을 텁니다. 모두가 그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감시병이 이미 그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판이 3번째 경고를 외치려는 바로 그 순간 고가 마침내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고는 일부러 그런 거라며 태연하게 말할 뿐입니다. 7마일 지점에서 사람들은 우승자에게 주어질 어마어마한 상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직 돈을 보고 이 대회에 참가했죠. 오직 레이먼드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며 이 경주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상금을 위해 참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레이먼드의 말은 이 게임의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는 듯했습니다. 그는 온 나라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단 하나의 탈출구를 보여주면서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속삭인다면 누구라도 목숨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바로 오늘의 이 걷기 대회처럼 말이죠. 참가자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이라고 믿도록 말이죠. 심지어 참가가 의무가 아님에도 나라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대회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그들을 이곳으로 내몰았을 겁니다. 피터는 레이먼드의 말에 크게 공감했지만 돈에 대한 생각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반드시 우승자가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첫 희생자가 나옵니다. 7번 참가자 커리의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 그는 이미 경고를 2번이나 받은 상태였죠. 위기의 순간 레이먼드가 급히 달려가 그를 돕습니다.
그는 커리를 부축하며 어떻게든 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썼고 피터도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커리의 속도가 다시 한번 느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커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무력하게 마지막 총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본 레이먼드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잠식했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죠.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도 바로 경고가 주어집니다. 피터가 급히 달려와 정신 차리고 빨리 걸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레이먼드의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령이 다가와 커리가 탈락했다고 알리며 그의 정신은 칭찬할 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남은 사람들에게 계속 싸우라고 독려하죠. 소령의 위선적인 모습에 레이먼드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레이먼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죠. 그저 적들의 감시 아래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끝없는 경주야말로 가장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라는 것을요. 결승선 없는 이 길이 끝없는 악몽처럼 느껴졌거든요.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이 고통의 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터는 친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득한 결승선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죠. 바로 다음 순간을 살아남는 것,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피터의 말은 레이먼드의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에게 달려와 말해줍니다. 저 앞에 한 소녀가 그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레이먼드가 고개를 들자 정말로 그의 팬인 한 소녀가 응원 팻말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참가자들은 서로 꽤 친해졌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그들은 3-3-5 모여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1번 참가자가 기력이 다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레이먼드와 다른 이들이 돕고 싶었지만 그들에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가 처형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25마일 지점 3시간 넘게 걷고 난 후 5번 참가자 고가 또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19번 참가자 랭크의 이름이 여자 같다며 놀리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모욕했습니다. 이 말은 랭크를 제대로 자극했죠. 망설일 것도 없이 그는 고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날아가는 순간 고가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합니다. 랭크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경고 3번이 즉시 주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 빅은 이 모든 상황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랭크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피터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고는 그냥 문제아가 아니라 살인자나 다름없다고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분노 어린 시선이 고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한 대 치고 싶어 했죠. 바르코비치가 여기 있었다면 그 쓰레기 같은 녀석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줬을 텐데요. 한 주유소를 지날 무렵 45번 참가자 로나의 상태가 갑자기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힘겹게 걷는 걸 봤고 그가 심한 설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생리적인 고통은 정말이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는 그저 배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버텨보려 애썼습니다. 결국 감시병조차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는지 총 한 발로 그의 고통을 끝내주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대회의 첫날 밤이 찾아왔죠. 많은 이들에게 이날 밤은 마지막 밤이 될 겁니다. 오직 운 좋은 소수만이 내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죠. 다음날 이른 아침 레이먼드는 걸으면서 졸음에 겨워 비틀거립니다. 다행히 피터가 제때 그를 깨워주었죠. 전에는 사람이 걸으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지에 몰리자 몸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심지어 좋은 꿈을 꿨다며 농담까지 던집니다.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재워주는 꿈이었죠. 이렇게 어머니가 그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심판은 가차없이 두 번째 경고를 주죠. 앞으로 2시간 안에 한 번 더 실수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피터는 친구에게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이 2시간만 버티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공황에 빠진 레이먼드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피터에게 위선자라고 쏘아붙이죠.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죽어서 경쟁자가 줄길 바라는 거 아니냐고요. 피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해도 레이먼드는 그가 위선자일 뿐이라고 고집합니다. 바로 그때 길가의 표지판 하나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앞에 극도로 위험한 비탈길이 있다는 경고 표지판이었죠. 소문에 의하면 6년 전 대회에서는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비탈길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몇 사람이 더 처형당했습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레이먼드는 더 이상 땅 위의 시체들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며 죽을 힘을 다해 더 빨리 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탈진으로 인한 현기증 때문에 레이먼드는 거의 쓰러질 뻔합니다. 다행히 피터가 제때 달려와 그를 부축해줬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방금 총에 맞은 건 레이먼드였을 겁니다. 피터는 그의 머리에 물을 부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현기증이 좀 가라앉자 레이먼드는 아까 했던 심한 말에 대해 피터에게 작게 사과했습니다. 잠시 이성을 잃었다고 인정하며 잊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안부도 물었죠.
피터는 그들이 아직 버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레이먼드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59마일을 걸었습니다. 100명으로 시작했던 참가자는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레이먼드는 피터에게 아무 이야기나 좀 해보라고 합니다. 피터는 어젯밤 11시부터 자신이 우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희망을 품렸었다고요. 혹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을 때 소령이 사실 이건 만우절 장난이었다고 선언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 게임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요. 이제 문제는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이 과연 버텨줄 수 있느냐의 문제였죠. 67마일 지점에서 사람들은 49번 참가자의 발목이 부러진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그저 절뚝이며 행렬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경고를 2번 받았습니다. 피터는 계속해서 힘내라고 외쳤지만 누가 봐도 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동료들을 보며 레이먼드는 욕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마을을 지날 때 감시병들이 한눈파는 틈을 타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시도가 통할 리 없었죠. 행진 대열에는 이제 단 16명만 남았습니다. 빅은 경쟁자가 줄어드는 걸 보며 오히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그를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뜻밖에도 이 말은 빅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피터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으르렁거렸죠. 이때 그들은 100마일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사람들은 상금을 어디에 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우승하면 여자친구를 10명 사귈 거라고 말했죠. 레이먼드는 다시 한번 자신은 돈 때문에 참가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긴다면 자신의 힘으로 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죠. 그 변화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요. 놀랍게도 레이먼드의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비인간적인 대회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심지어 소령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서가던 빅이 그 모든 걸 듣고 증오의 찬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밤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폭우까지 쏟아졌죠. 레이먼드와 피터는 서로에게 위지하며 함께 둘째 날 밤을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 비 때문에 병이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너무 오래 용변을 참다가 결국 목숨을 걸고 짧은 시간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이를 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총구가 6번 참가자 아서를 향한 바로 그 순간 그는 제때 일어서 간신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악취 때문에 모두에게 외면당했지만 아서는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레이먼드는 피터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마음속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는 레이먼드에게 철학책을 읽게 했죠. 아들이 이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상은 정부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어내 땅에 눕히고는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쓸데없는 충성 맹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꼴을 보시오, 게리티 씨. 안 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당신들이 누구를 다스리는지 절대 잊지 마시오.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이 대회를 운영하는 존 소령이었습니다. 레이먼드는 피터에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자신이 우승하면 존에게 접근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를 말렸습니다. 인생에는 복수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요. 그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한 가족을 지나칩니다. 아무렇지 않게 햇볕을 즐기면서 마치 피비린내 나는 연극을 구경하듯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레이먼드에게는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가 터지는 걸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것이 바로 사랑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있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광경이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도록요. 피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레이먼드가 계속해서 세상을 증오로만 본다면 그의 복수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요. 이 말은 레이먼드를 일깨웠고 그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70마일 지점에서 한 참가자가 이성을 잃고 군용 차량에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그는 병사가 휘두른 개머리판에 맞아 떨어졌고 결국 차바퀴 밑에서 비참한 초요를 맞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24번 참가자가 갑자기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경주로 밖으로 뛰쳐나갔죠. 감시병은 경고도 없이 그를 즉시 쏘아 죽였습니다. 이 광경에 레이먼드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셋째 날 밤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200마일을 걸었죠. 46번 참가자인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정신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첫 번째 경고를 듣자 마치 해방이라도 된 듯 그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총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세 번의 경고가 끝나고 행크는 쓰러지며 자신의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아서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친 듯이 행크를 향해 달려갔죠. 레이먼드는 또 다른 무의미한 죽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돌아가 아서를 대열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대회는 넷째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단 6명만이 남았죠. 그들은 파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죽은 행크가 사실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 중 유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피터는 즉시 제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가 이기든 상금의 일부를 떼어 행크의 아내에게 보내주자고요. 말을 마친 그는 남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여전히 미움받던 고는 일부러 그를 무시했습니다. 고는 자신이 철저히 소외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레이먼드를 붙잡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랭크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요. 랭크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봤을 때 자신도 전혀 기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레이먼드에게 피터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도 그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모두가 지난 일을 잊어줬으면 좋겠다고요. 더 이상 자신을 외부인 취급하지 말아달라고요. 레이먼드는 그의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피터는 여전히 그가 연기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가 그들의 무리에 끼는 것을 거절했죠. 뜻밖에도 그 거절은 고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속도를 내어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몸을 돌려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회 5일째, 그들은 286마일을 걸었습니다. 고향을 지날 때 레이먼드는 길가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의 참가를 말렸는지를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걱정 가득한 어머니의 눈을 보자 레이먼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당황하며 아들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 피터가 달려와 그를 잔혹한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무너져 내린 레이먼드를 보고 피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삼촌에게 입양됐지만 그마저도 피터가 겨우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피터는 위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었죠. 길거리나 하수구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결국 정부에 의해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터는 반항적인 10대였고 매일 싸움만 일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칼을 든 상대와 마주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터는 그것이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빛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이 대회에 참가한 건 이기기 위해서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요. 그는 이 게임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은 5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돕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르코비치가 미쳐서 감시병의 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그러고는 총을 빼앗아 한 발을 쏘았죠. 하지만 병사를 쓰러뜨린 순간 그 역시 차 안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을 삼키며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서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더니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먼드와 피터는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함께 그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두 친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는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마지막 경고를 기다렸습니다. 경주에는 이제 단 3명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었죠. 남은 한 사람, 잭은 바로 소령의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봐 줄 거라 환상을 가졌고 심지어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령에게는 자신 같은 사생아가 쓸 수 없이 많다는 것을요. 소령 자신도 그 수를 다 모를 정도였죠. 이제 잭의 몸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는 레이먼드와 피터에게 기회를 양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경고, 30번, 마지막 경고, 수화. 깊은 밤,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규칙에 따라 단 2명만 남게 되면 주최 측은 관중들이 경주로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군중은 그들과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며 소령이 직접 마지막 한 발을 쏘는 순간까지 지켜봅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피터는 망설임 없이 멈춰서서 조용히 심판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레이먼드는 단호하게 돌아와 온 힘을 다해 피터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안 돼. 피터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터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마자 레이먼드가 친구가 방심한 틈을 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피터가 알아차렸을 때 레이먼드는 이미 경고를 2번 받은 뒤였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게리티, 시니가오가 자네의 용기와 함께하길. 레이먼드는 소령의 손에 직접 처형당했습니다. 피터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져 내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군중의 축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이 모든 게 지독한 아이러니로 들렸습니다. 소령이 다가와 피터에게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다며 혹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터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는 소총 한 자루를 원한다고 말했죠. 소령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먼드가 예전에 피터에게 말했던 소원이라는 것이요. 그 총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어 했었죠. 예상대로 총을 건네받자마자 피터는 망설임 없이 소령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소령은 침착하게 총을 내리라고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피터는 이미 결심했다는 것을요.
레이먼드의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한 발이 총성이 울리고 존은 결국 죗값을 칩니다. 자신이 만든 바로 그 죽음의 길 위에서 쓰러진 것이죠. 이 끝없는 경주는 바로 이 디스토피아 사회의 잔혹한 축소판이었습니다. 존의 죽음은 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이 부조리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의 외침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인간성의 마지막 온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원작 소설인 죽음의 행진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롱 리뷰, A롱 리뷰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긴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